네, 안녕하세요. 글라디오 채널 운영하는 바이콘 인사드리고요. 저 오늘은 좀 이제 특집으로 저희가 꾸며봤어요. 그래서 저 혼자 진행하는 것보다는 전문가, 저보다 훨씬 더 많은 구력을 가지고 계신 전문가 분과 함께 조언을 얻으면서 제가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네, 저는 바이콘이고요. 옆에 그 랄랄라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또 반갑네요. 네. 자주 뵙네요. 자주 그죠? 봬요. 제가 자주 뵙고 그 좋은 말씀도 많이 듣고 걸을 건 걸러요. 근데 사실은 제 성향상 좋은 거 있으면 듣고서 아닌 거 있으면 내내 그러면서 하는데 제가 또 오디오 쪽에서 이제 들으면서 굉장히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타당하다 싶다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집중해서 듣고 오늘 제가 이제 그 진행할 주제는 그 보편 타당한 이제 많이 들으시는 것들 있잖아요. 스피커가 사라진다. 제가 이제 후기도 많이 다른 분들이 하신 것도 읽어보고 듣다 보면은 이제 스피커가 사라지면서 거의 소리와 내가 하나가 된다. 이런 물알체 설로 이렇게 들으시는 분들 굉장히 많고 그러는데 과연 그 느낌이 다른 분이 느끼는 게 제가 느끼는 거고 또 제가 느끼는 게 다른 분이 느끼는 건지 보편 타당한 건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기 랄랄라님이 느끼시기에는 이제 스피커가 사라진다에 네.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 건지 우선은 그냥 대략적으로 한번 물어볼게요. 공간하고 그다음에 스피커의 세팅이 잘 맞고 대역 밸런스가 잘 맞아지면 네, 그러니까 뭐 저는 사라진다고까지는 말씀을 못 드리겠고 네, 스피커의 존재감이 지워지고 공간상에서 이제 음악들이 표현이 되겠죠. 연주자들이 그런 현상을 그런 느낌들을 스피커가 사라졌다라고 말씀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저 역시도 그렇게 느끼고요. 네. 그 대표님은 스피커가 지워진다는 표현을 많이 쓰시더라고요. 그게 이제 사라진다, 지워진다의 차이점이 있나요? 뭐 사라진다는 네, 그러니까 스피커가 있음에도 물리적인 현상으로 보면 네, 스피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존재감을 지운다라는 얘기고요. 네, 존재감을 지우고 마법은 아니지 않습니까? 스피커에서 소리 나요. 나는데 네, 존재감들을 지워서 공간상으로 퍼뜨리기 때문에 네. 지운다라는 표현을 존재감을 지운다라는 표현을 제가 줄여서 지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네. 근데 아마 저희 같이 오디오 파일럿 분들은 아마 비슷하게 받아들일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스피커가 지워진다는 거는 또 다른 한편으로는 마법 같은 얘기처럼 또 들리시거든요. 경험을 했다가 또 이제 며칠 지나면은 지워졌던 스피커가 또 나타났네. 막 이런 식으로도 이제 생각들 많이 하시고 계속 이제 그게 이제 무한 루트식으로 네. 계속 또 바꾸시고 그러시다가 또 이제 지치시기도 하고 잠시 멈춰서 다시 시작도 하시는데 그 이제 스피커 어떻게 보면은 이제 원론적인 얘기예요. 스피커의 위치, 밸런스 네. 잡는 법, 이 법이 전부 다 좀 달라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제가 아는 몇 가지 방법들 중에서는 카다스식 네.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로버트 할리식 방법도 있고요. 그 두 방법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간략하게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일단 뭐 기본적으로 로버트 할리가 됐던 일단 기본적인 세팅 네. 자체를 이제 공간의 매트리얼 이런 것들을 일단 생각을 안 하고 일반적인 방정식처럼 푸는 방식들이거든요. 그 방식들은. 거의 공식같이 공식이죠. 만들어졌더라고요. 네.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공간의 특성이에요. 그리고 네. 공간의 매트리얼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느냐. 네. 사실은 거기는 기본적으로 좌우 공간이 똑같다. 좌우 공간이 똑같고 뒷벽도 그렇고 그걸 보통 기준으로 놓고 시작한다고. 그런데 실제 네. 생활 공간에서는 좌우가 같을 수가 없고 좌에는 보통 이제 베란다에 네. 있으면 유리창이 있고 네. 그리고 아파트를 보면 이쪽은 터져 있고 이런 공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쵸. 사실은 실생활에서 적용하기에는 상당히 무리가 있고 네. 또 그들이 살던 그 오디오를 듣는 어쿠스틱 자체가 네. 넓은 공간을 지향점에서 만들어 놓은 그런 방식들이라서 사실 실생활에서 우리 한국의 실생활에 적용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네. 그 세팅법으로 잘 들으시는 분들도 계세요. 네, 그렇죠. 그런데 저는 제 경험치는 그렇지 못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처음치를 제대로 꾸며놓으시고 카다식 같은 경우는 뭐 거의 3분의 1 정도까지 스피커가 앞으로 나오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그 청취 듣는 것도 3분의 1 정도 앞으로 나가고서 이제 공간을 좀 더 활용을 하는 건데 과연 우리나라 거실에서 그렇게 쫓겨나죠.
그렇죠. 거실에서. 집에서 쫓겨나죠. 근데 그렇게 들으신 분들도 계세요. 근데 그럼 상남자분들 정말 부럽습니다. 존경합니다. 그것도 굉장히 좋은 소리예요. 그것도 굉장히 좋고 포커싱, 음의 포커싱이라든지 입체감이라든지 반사음 같은 게 이렇게 들려서 나쁜 게 아닌데 아마 대부분의 하이파이를 하시는 분들은 뭐 그렇게 못 들으실 거예요. 거의 꿈으로만 꾸시는 거고 스피커 들어놓은 것만 해도 어딥니까 집에서. 네. 3분의 1을 이렇게 쓰시는 분들은 정말 이 시대의 가장이시고 존경받으시는 분들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네. 존경합니다. 예. 저도 예. 존경해드릴까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방식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노보타 할리식. 보통 이제 그 매뉴얼, 스피커 매뉴얼이든지 뭐 하면은 딱 60도씩 정삼각형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귀가 딱 삼각형이 돼요. 이렇게 돼갖고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들으면은 가장 이상적인 방법이다라고 하는데 솔직히 저는 그게 그 컴퓨터 데스크탑 있잖아요. 이제 딱 들으면서 거기서는 좀 통하는 것 같아요. 거기는 이제 워낙에 작으니까. 근데 실제로 하이파이 스피커를 놓고서 그렇게 들으셔서 만족을 하시는 분이 계실지는 사실 의문이거든요. 뭐 넓은 공간에서 이제 정말 청진 공간이 넓고 하는 공간에서 뭐 일례로 적용되면 네. 가능도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스피커가 없어지는 게 귀가 먼저 나갈 것 같아요. 제 경험치상으로. 그래서 그게 그러니까 오디오의 전반적인 가장 재생음의 기준은 네. 가장 중요한 부분은 룸 어쿠스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룸의 환경이 50% 이상을 좌우해요. 네. 그래서 넓은 청취 공간과 반사가 절제되어 있는 공간 그리고 자아가 대칭 공간에서는 뭐 그렇게 들으면 뭐 괜찮겠죠. 그런데 우리가 무음향실이나 무반사실에서 음악을 듣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가정에서 듣기 때문에 네. 스피커가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각도 토인에 따라서 트위터의 dB가 틀려집니다. 즉 세기가 틀려진다는 거죠. 청취 위치에서. 네. 그렇게 되면 이렇게 정면으로 돌리면 어떻게 되느냐? 트위터가 쨍쨍거리면서 앞으로 쭉 빠진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귀가 굉장히 사라질 수 있다. 네. 농담 삼아서 말씀드리는 건데 공간상에서 공간이 넓으시고 넓은 공간에서 들으시면 고역은 네. 끝까지 먼 거리를 도달하기는 무리가 있어요. 저역은 파장이 길어서 가는데 고역은 끝에서 소멸돼요. 하다 보면. 그쵸. 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넓은 공간에서 이렇게 들으시는 분들은 괜찮은데 네. 이렇게 보통의 이제 공간에서 들으시기에는 그 방법은 상당히 좀 이렇게 무리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그 저희가 들을 때 이제 보다 밸런스 있게 좀 듣고 이제 스피커가 지워진다는 그런 느낌을 들으려면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네. 제가 이제 그 랄랄라님 그 많이 얘기를 해봤어요. 근데 랄랄라님이 제일 중요시하는 게 저역 부분을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기준을 그렇죠. 네, 저역에다 잡으시고 이제 나머지 음을 밸런스를 맞추시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일단은 저역이라고 해서 그 저역만 나는 건 아닌데 네. 흔히 파장을 말씀드리면 이제 뭐 우리의 가청 헤르츠가 네. 20헤르츠서부터 20kHz다라고 말씀들 하시잖아요. 네. 그러면 사실 뭐 그 소리라는 거는 이제 파장이고 그 저역이라는 거는 그 긴 주파수 대역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보통 20Hz 정도 되면 17m 정도가 돼요. 17m가 되면 그게 처음부터 끝까지 한 파장인데 그거의 반파장을 잘라내면 정점에 오르는 위치가 8.5m입니다. 정점. 그렇죠. 청취 위치에서. 네, 나누면요. 예. 네. 근데 그 저역을 맞추라는 이유는 저역이 일단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폭이 파장이 길기 때문에 네. 저역의 폭이 변화가 좀 덜해요. 먼저 기본적으로.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저역은 공간을 만듭니다. 가장 기본적인 베이스가. 네. 공간을 만들고 또 세 번째로는 공간을 만들면서 저역이 탄탄해지고 그렇게 되면 음상이 뚜렷해져요. 그러니까 공간과 그다음에 음상의 뚜렷함이 같이 네. 가게 되고요. 그다음에 튜닝상에서의 포인트에서는 훨씬 더 저역이 고역 맞추는 것보다는 거리상의 위치 조정이 좀 더 용이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8.5m 안에 거리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꺼지기 때문에 네. 급격하게 꺼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거기서 살짝 움직이면서 그보다 짧은 파장에 중역이나 고역을 맞출 수 있는 여지를 먼저 둘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저역이 이제 한 파장이 네. 저역은 그런 100Hz
미만을 저역으로 뭐 기준으로 기준으로 잡아도 되겠죠? 되겠죠. 그러면은 정도라고 하면. 고개 한 그러니까 한 주기 뭐 100Hz 같은 경우에는 한 주기가 17m 정도? 그러니까 20Hz가 네. 17m고 네. 100Hz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340m를 100으로 나누면 3.4m 정도 되겠죠? 아, 예, 예. 그렇죠. 100번 왔다 갔다 하는 네. 거니까 그럼 3.4m 정도 되니까 그거의 발파장이 1.7m 정도 돼요. 그죠? 네. 1.7m 정도 돼요. 1.7m 안에 위상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파수라는 게 소리라는 게 주파수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게 제 목소리도 여러 대역의 주파수들이 합쳐져서 지금 나가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러니까 저역도 마찬가지고 20Hz도 있고 말씀드린 60Hz도 있고 50Hz도 있고 40Hz도 있고 그쵸. 70Hz도 소리니까 있어요. 결국은 들어가는 그렇죠. 게.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면 저역의 위치가 주변상에서 위치를 변경을 할 때 좀 더 여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변이의 차이가 좀 더 덜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저역의 위치를 어느 정도 상에서 잡은 다음에 거기서 중고역의 위치를 맞추다 보면 예를 들면 네. 20km라고 하면 1한 파장이 3.4cm입니다. 네. 그렇죠. 340m 2000번 가는 거니까. 네. 그러면 1.7cm 정도 되겠죠. 한 파장이 1.7cm 정도. 1.7cm 정도 가는데 온 파장,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파장 전체를 보면 그게 1.7cm의 절반이니까 몇 cm겠습니까? 0.85cm입니다. 네. 85cm 안에 고역의 최고점이 있고 최저점이 있어요. 20km로 됐을 때. 네. 그러니까 이거 한 주파수만 하는 게 같이 따라가는 주파수 댁이 많겠죠. 거기 그런 태형들이 굉장히 짧은 공간 안에 구간에 있기 때문에 그 위치를 잡는 게 저역의 위치를 잡아놓고 거기서 살짝만 움직여서 고역의 위치를 잡게 되면 네. 훨씬 더 밸런스 있는 그 재생음을 만들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먼저 저역의 위치를 어느 정도 잡아놓고 거기서 고역의 위치, 그다음 중고역의 위치를 잡아서 귀가 안 따가운 귀가 켰을 때 자극하지 않고 네. 그러면서도 재생음에서 뭐 북의 질감이라든가 그다음에 가수의 이런 고역만 여자 가수들 특히 조수미 같은 경우에는 네. 보통 이제 재생이 잘못되면 고역만 들려요. 특히 저역이 안 나오면은 그러니까 저역 기준이 중저역이 잘 안 잘못되거든요. 붙으면 네. 보통 고역만 들어봐도 저역이 어떤지 알아요. 그래서 앞에 목소리 대역 그 안에 있는 디테일들은 하나도 안 들리고 꼭지점만 로라 존스나 네. 이런 목소리들은 네. 그 디테일들이 하나도 안 들려요. 그렇기 때문에 저역이 어느 정도 위치가 맞춘 자리에서 고역이 어느 정도 받쳐주면 로라 존스도 그 목소리 안에 디테일들 그런 육성 같은 느낌들 그리고 조수미도 그런 그 밤의 여왕에서 나오는 아 하고 하는 네. 하는 거기서도 디테일들이랑 그런 것들이 확 들려요. 귀가 쏘지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그 위치를 잡으려면 바로 저역을 잡은 다음에 고역의 위치를 맞추면 전체적으로 밸런스 있는 전체적인 질감들을 얻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